장애미수입니다. 자, 제25조를 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착수란 말 나오죠? 착수 동그라미. 이 착수 때문에 전 시간에 배웠던 예비무와 미수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했을 때는 미수가 된다 했는데 이 미수가 바로 장애미수인 거예요. 여기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 가로 열고 착수미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결과를 발생하지 아니한 때가 바로 실행미수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다 장애미수가 되는데 굳이 장애미수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고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나누는 것은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중지미수 할 때 약간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어떤 것인지 노트를 핍니다. 노트는 62페이지 보세요. 자, 1번 그림이 있고 2번 그림이 있는데 A가 살인죄 고의죠. 그렇죠? 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B를 향하여 칼을 겨누었다. 이게 착수죠, 착수. 착수다 이거예요. 근데 B가 이 자신에게 겨누어진 칼을 걷어찼어요. 걷어차서 자신을 못 찔렀단 말이죠. 그리고 A는 붙잡혔습니다. 살인미수죠. 근데 칼을 못 찔렀죠. 칼을 겨누기만 했지 못 찔렀잖아요. 이것을 뭐라 해요? 이것을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칼로 찌르는 동작이 없잖아요. 칼만 겨누었지.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다. 착수냈습니다. 착수냈지만 행위 종료를 못했다. 이것을 착수미수라고 불러요. 두 번째 그림 볼게요. A가 똑같이 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칼을 겨누었고 칼로 찔렀어요. 어쨌든 이것도 착수의 단계 나아갔죠. 칼을 찔렀기 때문에 뭐예요? 행위 종료가 된 거예요. 행위 종료. 1번 그림은 칼을 못 찔렀어요. 행위 종료를 못한 거고 2번은 칼로 찔렀어요. 행위 종료를 한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결과 발생이 없었던 거죠. 그쵸? 이것을 실행은 했는데 미수에 그쳤다. 미수에 그쳤다. 여긴 착수는 했는데 행위는 못 나갔다. 그치? 착수미수. 여기는 실행은 했는데 결과는 발생 없었던 거. 실행미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번 그림하고 2번 그림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장애미수에서 말하는 미수가 된다. 이런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수고 이것도 미수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미수에서는 그다지 큰 실익이 없어요. 양자를 나누는 기준이. 그쵸?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교재를 가보시게 되면 자, 의 보세요.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다 밑줄 그시고 외부적 장애 때문에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착수미수라는 게 있고 밑에 실행미수라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 그리고 각각의 예를 적어놨죠? 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장애미수는 어떻게 처벌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기수본보다 빨간색을 드시고 감경할 수 있다에다가 밑줄 쫙 그어야 돼요.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감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임의적 감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수와 똑같아요. 기수와 미수와 형이 똑같은데 판사 재량에 따라서 깎아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중지미수와의 구별 기준은 아직 중지미수를 안 배웠는데 둘 다 결과 발생이 가능한 가능미수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다만 중지미수는 장애미수는 비자의적, 그쵸? 외부적 장애니까 비자의적이라는 의의 장애 때문에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중지한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중지미수 할 때 배울 것이고요. 장애미수는 의사에 반해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장애미수는 결과 발생이 가능했죠. 그래서 가능했다 했잖아요. 가능했다는 점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불능미수와 구별되는 것인데 불능미수도 뒤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다지 큰 실익이 없습니다. 자, 밑에 각주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보통 미수라고 하게 되면 이 장애미수만을 말한다. 그래서 이 장애라는 말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나머지 중지미수라든지 불능미수라는 것은 반드시 중지미수나 불능미수란 말을 쓰게끔 되어 있고 장애미수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립요건 나와 있죠. 자, 성립요건 보기 전에 다시 노트를 한번 가보시면 자, 성립요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요 A가 1번 그림에서 A가 B를 살인할 살인고의죠. 살인고의. 이 2번 그림도 살인고의죠. 요 1번 그림에서 살인고의, 2번 그림에서 이 살인고의 이게 뭐예요? 쭉 내려오게 되면 이게 주관적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둘 다
고의범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수는 100% 고의범이어야 됩니다.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존재할 수가 없고, 전 시간에 배웠던 예비모도 마찬가지죠. 예비모도 100% 고의범이었지 이 과실범에서는 예비모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기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이려고 칼을 쳐드는 거잖아요. 겁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기수죄의 고의를 말한다. 이런 말이 미수죄의 고의가 아닙니다. 됐죠? 자, 이것이 주관적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은 이거죠. 칼을 쳐들었다. 칼로 찔렀다.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객관적 요건인 거예요. 밑에 내려오게 되면 미수가 되려면 일단은 칼로 쳐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실행의 착수와 관련해서는 많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따로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는 미완성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객관 요건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와보면 첫 번째 고의죠. 고의. 자, 쭉 내려오게 되면 각주 나와 있어요. 각주. 자, 미수범의 구성 요건으로서는 일단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착수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 미완성 이 세 가지가 갖춰지게 되면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수죄의 고의는 기수범하고 똑같아요. 주관적 요건 차이가 없어요. 미수범이나 기수범이나 주관적 것은 똑같아요. 다만 결과 발생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보면 자, 기수죄의 고의를 말해야 한다. 기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겠다라고 하는 미수 밑을 그시고 X 미수죄의 고의는 여기서 고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 고의는 기수죄의 고의를 말한다 했죠. 그래서 과실범의 미수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됐죠? 그리고 행위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 무조건적, 확정적 나와 있는데 이런 식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고의만 필요한 것은 고의만 필요해요. 근데 고의 외에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범죄도 있어요. 재산죄 같은 경우에 또는 목적범 같은 경우에 목적범 같은 경우에는 고의 외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절도나 강도죄 같은 경우에는 고의 외에 영등의사라는 것이 또 필요하죠. 자, 됐습니다. 착수 나왔네요.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 착수 때문에 예비 음모와 구별 기준이 된다. 자, 그럼 문제는 이 착수라고만 돼 있지 언제부터 착수일까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규정해 놓고 있지 않죠?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객관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주관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양자를 결합한 절충설이 나오고요. 그쵸? 제일 학설이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이 제일 만만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객관설이 또 두 개로 쪼개집니다. 형식적 객관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객관설이 있고 그래요. 됐어요? 자, 이건 적지 마세요. 이건 적지 마시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객관설이 있고, 주관설이 있고, 절충설이 있다. 그쵸? 객관설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객관설이 있고, 실질적 객관설이 있다. 실질설 객관설이 있다. 그치? 이렇게 되죠? 그럼 판례는 뭘까? 이건 학설인데, 이건 학설이 이렇게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이렇게 나눠지는데, 판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판례는 각각마다 다 있어요. 형식적 객관설에도 판례가 취한 것이 있고, 실질적 객관설도 있고, 주관설도 있고, 절충설도 있고, 판례는 다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지우고. 왜 안 지워지지? 자, 보여드릴게요. 자, 형식적 객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잖아요. 형식은 이제 구성요건을 말해요. 행위자가 구성요건, 즉 법조문에 해당되는 정형화된 행위가 있다면 또는 그 일부된 행위가 있다면 착수가 있다는 견해다 그랬어요.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예를 한번 적어볼게요. 강도죄나 강간죄 같은 경우가 형식적 객관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죄나 강간죄는 착수 시기를 언제를 보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강론 공부하신 분들은 쉬운데 폭행협박시예요. 폭행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조문에 있거든요. 조문에. 이거는 조문에 있어요. 폭행 또는 협박시다. 그쵸?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있는 정형화된 행위나 그 일부 행위가 개시되었을 때 착수가 있다는 견해인데 공갈죄도 마찬가지예요. 공갈죄도.
사기죄도 그렇고요. 공갈행위시죠. 폭행협박시고 사기죄는 기망행위신 거예요. 됐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식 객관성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판점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그 뒤에서 이 판례 다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 객관설이 있죠. 이것은 보호법익에 대해서 이 법익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법익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가, 아니면 법익에 대해서 밀접한 행위가 있느냐라는 그것이 있을 때 착수가 있다는 견해인데, 판례라고 그랬잖아요. 그 판례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주거침입죄. 여기다 적을까요? 뭐 어디다 적든지 상관은 없는데 위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주거침입죄가 있고 절도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주거침입죄는요, 밑에 나와 있는 밀접행위설을 취해요. 다음 절도죄는 물색설을 취해요. 됐어요? 역시 비판점은 몰라도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별 붙여볼게요. 주거침입죄 판례죠? 그쵸? 주거침입죄의 착수 시기는 자, 구성요건 일부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 구성요건 일부를 실현한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착수입니다. 근데 착수인데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자, 그 밑에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착수로 본다. 1번도 착수, 1번은 당연히 착수고요. 2번도 착수다 이런 말이. 그 2번에 해당되는 사례, 즉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는 그 사례가 밑에 출입문을 당겼다. 자, 빨간색으로 당겼다 동그라미. 당겼다는 거예요. 당겼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범죄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기겠어요? 내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당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니 이 집 문고리가 너네 집이 아닌데 네가 왜 당겨요? 네가 당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가 당겼다는 말 자체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당긴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뭐다?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개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뭐다? 주거침입죄의 착수인 거예요. 터치하면 안 돼요. 남의 집 문고리 터치하면 안 되고 남의 집 자동차 터치를 하면 안 돼요. 잡는 순간 착수가 돼요. 됐죠? 그래서 판례는 구성요건 일부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서 보호법익에 대한 보호법익 침해에 대한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출입문을 당겼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됐죠? 절도죄는 잠시 더 설명하고요. 자, 주관설 가볼게요. 주관설은 뭔가 하면 이 범죄 의사이죠. 범죄 의사.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적 의사를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죄 의사가 밖으로 표출되는 행위가 있을 때 착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역시 비판점 지워버리시고, 자, 밑에 판례 하나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주관설을 취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첩죄인데, 간첩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침투 간첩이고 고정 간첩이 있는데 여기서는 침투 간첩을 말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하거나 월남하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침투 상륙 동그라미, 그때 착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다음 절충설을 볼게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요. 자,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점은 필요 없고 바로 판례 넘어올게요.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됐어요. 자, 이런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무슨 활동에 이용, 자 보세요.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쵸? 의사가 있죠. 의사 동그라미. 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행위죠. 행위. 그래서 위에 것은 주관적이고 밑에 것은 객관적이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있을 때 착수가 있다는 이 견해는 절충설적 입장이다 이런 말이 됐죠? 자, 노트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판례의 태도 나와 있죠. 간첩죄 할 때 강론 가면 다 배웁니다. 간첩죄 그 판례가 있는데 지금 방금 봤던 침투 간첩 같은 경우에는 침투 월남을 했을 때 착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고정된 간첩 있죠?
들어와 있는 간첩들, 그런 사람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기밀을 탐지했을 때 이때 착수가 있다는 견해다. 침투 간첩은 침투 관람할 때, 고정 간첩은 기밀을 탐지할 때 이때 착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수는요, 탐지가 끝나면 기수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탐지된 것을 기밀을 적국에 누설했다고 해서 별도로 군사상 기밀 누설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판례가 되는데, 이거 자세한 것은 강론책 할 때, 간첩죄 할 때 그때 가서 배웁니다. 누설했다고 해서 별도로 죄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간첩죄 포괄일죄가 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사기죄나 방화죄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교재 가볼게요. 문제는 판례밖에 안 나와요. 자, 1번하고 2번이 살인죄 판례인데요.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밑에 낯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접근 동그라미. 착수입니다. 살해 보복의 목적으로 안전핀을 빼고 사무실로 들어갔죠. 그렇죠? 들어가는 순간 살인죄 착수가 됩니다. 그 다음 붙잡혔으니까 살인죄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3번하고 4번이 강간죄 판례인데요. 강간죄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폭행협박이라 그랬어요. 폭행협박 동그라미 치시고. 이 폭행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론 배우시는 분들은 쉬울 텐데 최협의죠.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말합니다. 상가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는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으면 착수가 됩니다. 그 폭행협박에 얻어맞아서 실제로 항거가 불가능하게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실제로까지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불가능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시작하면 바로 착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가늠할 목적이니까 강간죄잖아요. 그쵸? 보시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폭행은 하지 않지만 협박이 되는 거죠. 최협의 협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바로 착수가 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음부 등을 만졌다 동그라미 했을 때 중강간죄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강간죄 아니에요. 강간죄 아니고 이것은 자세한 것은 저쪽 강론책 할 때 나오니까 지금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밑줄만 걷으시기 바랍니다. 중강간죄예요. 중강간죄의 착수다. 중강간죄의 객체는 이 잠을 자고 있는 부녀 같은 경우는 중강간죄의 객체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 감금죄 얘기인데 50km를 운행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밑에 나와 있는 감금죄의 착수가 된다. 그리고 강간죄의 착수도 돼요. 자, 왜냐하면 감금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감금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수가 되거든요. 근데 50km 운행해서 50km 달렸죠. 달리는 것 자체가 감금죄의 착수가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감금죄의 기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50km 운행했다는 것은 강간죄의 착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기 때문에 이게 협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km 운행한 것은 한 번인데 그것이 감금이 되기도 하고 강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을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는 하나인데 죄가 두 개다. 상상적 경합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다음 7번 볼게요. 자, 강론책을 다 모아놓은 것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강론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강론책을 배우신 분들은 상당히 쉽단 말이에요. 자, 7번 보시게 되면 공용계단이죠. 올라갔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 공용계단이 이제 위요지라 그래요. 위요지이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들어옵니다. 이 공용계단으로 들어간 것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자, 주거침입죄 판례죠. 역시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어떻게 했어요? 부순다 동그라미, 연다 동그라미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착수가 있다. 문을 따서 발 한 발짝을 들여놓아야만 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을 들여놓기 전이라 할지라도 부순다, 연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착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출입문을 당기는 순간 착수라 했잖아요. 부순다, 여는 순간 착수인 거예요. 소매치기 나왔네요. 자, 소매치기에서 겉을 더듬었다 동그라미. 이게 뭡니까? 물색이죠. 물색설.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쭉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실질적 객관설에서
절도죄는 물색설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 9번을 가보면 소매치기 절도 같은 경우에 겉을 더듬었을 때 물색이 있기 때문에 절도죄에 착수를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자동차 안에 있던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절취할 생각으로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쵸? 터치를 했죠? 이게 내 차가 아닌데 왜 내 차가 아닌데 왜 잡아당겨요? 그쵸? 훔칠 생각이 있으니까 잡아당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절도죄의 착수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10번 가볼게요. 자, 10번은 야간이네요. 야간에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였다.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동그라미 잡았죠? 터치를 했죠? 터치하면 순간 절도죄의 착수가 된다. 이런 말이고, 라디오 선을 건드렸죠? 선을 건드린 것도 터치를 했죠? 밀접행위설인 거예요. 밀접행위설. 라디오를 잡으면 라디오 본체를 잡으면 기수가 됩니다. 본체를 잡으면 기수가 되고, 라디오 선을 건드린 것은 아직 라디오를 잡지 않았죠. 근데 그 밀접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건드린 것 자체가 밀접행위로 보아서 착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젊은 세대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라디오 TV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 그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금 다 무선이지만 예전엔 선이었다는 거예요. 선을 건드리면 착수입니다. 자, 그 다음 절도죄 얘기인데 주간 나와 있죠? 밑에 주간 나와 있죠? 13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노트 펴보세요. 자, 절도죄를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절도죄는 주간하고 야간이 있어요. 근데 주간하고 야간의 착수시기가 약간 달라요. 자, 일단은 A라는 사람이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A가 물건을 취득을 했다. 이렇게 볼게요. 이 남의 집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간인가 야간인가에 따라 틀려요. 일단 A가 남의 집에 주거에 침입을 해서 물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하면 무조건 당연히 기수가 되죠. 취득하면 기수가 되죠. 근데 착수를 어디로 잡을까? 주간일 때에는 주거 침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잡아요? 물색을 했을 때 이때 착수를 잡아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색을 하고 취득을 하였다면 당연히 절도죄 기수가 되겠죠. 물색만 하는데 그쳤다면 그때는 절도죄 미수가 될 것이고요. 물색 자체를 못했다고 하면 절도죄는 예비모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 자체는 성립을 하지 않게 돼요. 됐습니까? 대신 주거침입을 했다면 주거침입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강도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몰라도 되고요. 자, 반면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착수 시기를 물색으로 보질 않아요. 한 단계 앞에서 착수를 잡아요. 그게 어디 때다? 주거침입 때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야간에 남의 집 담장을 넘을 필요가 없잖아요. 야간에 왜 담장을 넘어요? 그쵸? 그래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착수 시기를 주간보다 한 템포 빠르게 잡는다. 그게 어느 때다? 주거침입 때다. 이런 말이. 물론 기술은 똑같아요. 취득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맨 밑에 그림 보면 주거침입했어요. 그리고 물색 자체를 못했다 할지라도 주거침입 단계에서 붙잡혔다 할지라도 야주절 착수니까 미수가 되는 거예요. 또 주거침입도 했고 물색하다 걸렸다 할지라도 일단 주거침입 해버렸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미수가 되죠. 기수가 되려면 취득까지 나아갔을 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둘 것은 주간 같은 경우에는 물색시가 착수가 되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착수가 된다. 됐죠? 그죠?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주간이죠? 주간이죠?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는 등, 그쵸? 물색을 하는 등, 빨간색 물색 동그라미.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그쵸? 요거 동그라미. 물색을 하든 또는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든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동그라미. 물색했어요, 안 했어요? 못 찾았다 뿐이지 물색은 했잖아요. 착수인 거예요, 착수. 밑에도 구리를 찾기 위하여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물색했었죠? 착수입니다. 밑에도 그 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물색 동그라미. 그쵸? 착수입니다. 됐죠? 전부 다 절도죄 판례에서는 물색할 때
착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간 같은 경우에. 자, 16번 판례. 007 가방 아시죠? 007 가방을 보게 되면 문을 가방을 열 때 그 잠글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한쪽만 걸었다 할지라도 절도죄의 착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물색설이니까 그렇죠? 두 쪽을 다 걸어야만 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걸어도 밀접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착수라고요. 자, 여기 야간 나왔네요. 17번 야간이고 18번 야간이고 19번 야간이네요. 그쵸? 자, 야간 같은 경우는 언제라고요? 주거침입 동그라미. 그 밑에도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말은 터치가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때 착수라고 봐요. 주거침입 꼭 해야지만 착수가 아니라 주거침입하면 당연히 착수가 되고요. 주거침입 직전 단계에서 유리창문을 열려고 터치를 했죠. 문고리를 터치했을 때 바로 이때 착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 했을 때 손괴할 때 손괴 동그라미. 이때 특수절도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 특수절도죄라고 하는 것이 331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여기서는 331조 1항의 특수절도죄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야간 손괴 후 주거 침입 절도라고 하는 죄인데 야간 손괴 후 주거 침입 절도죄가 특수절도죄의 한 종류예요. 한 종류인데 여기서는 언제다? 야간은 아니죠. 야간은 아니고 손괴시입니다. 손괴시. 손괴할 때 착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골을 손괴했기 때문에 331조 1항에 절도죄의 착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세한 것은 강론칙 할 때 배웁니다. 자, 이 20번은 상반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야간 주거침입 강도는 언제 착수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상반되는 판례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 판례는 뭐죠? 이 판례는 시아버지 헛기침 사건 판례인데 이 헛기침 사건에서는 주거 침입시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목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거 침입시라 했기 때문에 야간 주거 침입 강도죄는 주거 침입할 때 침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2항도 주거 침입할 때 침자 동그라미 치시고 상반되는 판례 뒤에 나온다 했습니다. 다음 사기죄죠. 사기죄는 언제 착수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자, 노트 한번 가볼게요. 여기 사기죄 나오죠? 소송사기도 사기죄 한 일종입니다. 그렇죠?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강론식 하면 다 배워요.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땡땡 기망행위시예요. 기망행위시에 착수가 있다. 이런 말이. 그럼 소송사기는요? 소송사기도 법원을 상대로 사기하는 거잖아요. 법원을 상대로 소재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언제냐? 여기죠. 원고가 사기꾼인데 원고가 법원에다가 허위 소송을 제기할 때 그게 기망행위거든요. 그래서 원고는 허위 소제기할 때 착수가 있는 것이고 피고도 사기꾼일 때는 법원에다가 허위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했을 때 이때 착수가 되는 것이에요. 둘 다 뭐예요? 둘 다 원고가 사기치는 것이고 피고가 사기치는 거예요. 이때 각각 착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소송사기는 원고, 피고 모두 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기수는요. 사기꾼에게 속아서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소제기시에 소제기시. 원고는 소제기시, 피고는 허위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시. 자, 언제는 아니다? 가압류 신청은 아니다. 가압류, 이 가짜가 임시가짜거든요. 이것은 정식 재판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보존처분 일증으로서 이것은 가압류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교재 가볼게요. 자, 보험금 사기도 사기잖아요. 기망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 동그라미. 이때가 바로 사기칠 때거든요. 이때 착수다.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보면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밑줄 그시고 그 사례가 밑에 나와 있죠? 사기도박 같은 경우인데 사기도박 같은 경우는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가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착수가 된다.
이것도 강론에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밑에 소송사항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쵸?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제기 동그라미 하면 이때 착수가 되는 거예요.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장 제출하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법원에 소장 제출했을 때 착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 기망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밑에 판례 똑같죠? 역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빨간색으로 소제기하면 이때 착수가 있고요. 유효한 송달은 요건이 아닙니다. 유효한 송달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소장 제출한 그 이후 문제니까, 그쵸?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 법원직 공무원이 그 피고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잖아요. 송달 문제는 그 이후 문제라고요. 그쵸? 유효한 송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직전에 소제기가 있겠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전부 다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송달일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받았다 할지라도 소장 제출은 그 전 단계에서 벌써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착수는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요 두 가지, 소송 사기 판례니까 요 두 가지 묶어버릴게요. 이거 원고 얘기고요. 밑에가 피고 얘기예요. 자, 피고 나왔네요. 자, 피고는 언제라고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을 때, 또는 그 주장을 담았다는 것은 허위 주장을 담은 거죠.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했을 때, 이때 착수가 있다. 강제집행은요, 강제집행을 개시했을 때, 배당 신청을 했을 때 착수가 있고요. 밑에 압류 나와 있지? 압류도 강제집행하는 일종이잖아요. 압류 신청을 했을 때 착수가 있는 거예요. 자, 27번. 피고인이 특정 권한에 기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던 중에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증거 제출하면 뭐라고요? 밑에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한과 별개의 허위 권한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했어. 증거 제출했고, 그다음에 밑에 추가했다고 하면 다 뭐예요? 착수가 인정되는 거죠.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 밑에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한을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기했던 착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착수는 인정되는 거예요. 자, 지급명령 신청도 강론 가면 다 배웁니다. 그것도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신청시가 바로 뭡니까? 착수가 되는 거죠. 이 밑에 말의 의미는 강론 가면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때 참조하세요. 자, 29번. 29번, 30번. 일단 두 개 묶으시고요. 두 개 묶으시고 요거 설명해 볼까요? 자, 노트 한번 가봅니다. 노트 여기 볼게요. 등기 말소 청구 소송.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부에 제일 먼저 기재하는 것이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그쵸? 그러니까 등기부가 처음에는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그쵸? 소유권 변동에 관한 것이 갑구입니다. 갑구. 뭐 건물을 처음에 새로 지었다 이렇게. 건물을 새로 처음 신축을 했다. 그때 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죠. 이해되시나요? 맨 처음 하는 등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토지를 개간했다. 그쵸? 그 옛날 그 산에 가보면 돌이 많잖아요. 산에 돌이 많아요. 나무 다 베어내고 뿌리 다 없애버리고 돌 다 없애버리고 해서 그 전답으로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 소유라고 해서 등기를 내게 되면 그게 첫 번째 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됐습니까? 일단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지금 이것이 A 앞으로 되어 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가 이 토지를 건물을 지었는데 집 한 채를 지었는데 A가 신축했으니까 A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고요. 됐나요? 근데 1번 보세요.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던 K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자인 A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허위 청구를 해요. 청구를 해요.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 승소했다. 이 사기꾼 K가 승소했다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소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승소했기 때문에. 그쵸? 말소를 대고 여기다가 승소자인 K가 승소자니까 K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겠죠. 바꾸겠죠. 이 A라는 사람 이름 대신에 K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건물은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기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앞으로 명의 변경이 되면 승소 판결 나면 바로 기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수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따라서 소유자가 등기가 된 적이 없던 K가 A를 상대로 해서 A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는 청구는 뭐가 된다? 사기죄의 착수다. 이란 말이에요. 사기죄의 착수. 왜 사기죄의 착수를 인정한다고요? 내가 승소를 하면 이 신축된 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재물이나 재산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 제기 자체는 뭐가 된다? 사기죄의 착수가 된다. 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 그림 볼게요. 자, A 앞으로 이 건물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쵸? 자, A가 이 건물을 B에게 팔았어요. 그럼 무슨 등기를 해요? 이건 지워지고 그때 하는 등기가 이전 등기를 해요. 맞죠? 자, B가 이 건물을 또 C에게 팔았어요. C 앞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돼 있는 이 등기부는 이 두 줄로 쫙 삭제가 되는 거예요. 삭제가 안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C라는 사람이 또 D 앞으로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자기는 싹 지워지게 되고 지금 현재 누가 돼 있어요? 현재 D 앞으로 이 건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D가 소유자가 되고 등기부에다가는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 그런 의해서 권리 이전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하는 등기가 이전 등기란 말이. 됐어요?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던 K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인 D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켜달라고 법원에다가 허위 청구를 해요. 이것이 사기죄의 착수가 될 수 있을까? 이란 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승소를 하면 저 건물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를 두고 착수 여부를 따져야 돼요. 자, 한 번도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기가 된 적이 없던 K가 현재 소유자인 D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말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겼어요. 내가 이겨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이 건물이 내 앞으로 됩니까? 이 D 앞으로 돼 있던 이 등기가 내 앞으로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설령 K가 승소했다 할지라도 이 현재 소유자인 D가 말소가 되면 그 직전에 소유자였던 C 앞으로 되겠지. C를 상대로 했다면 B로 되겠지. K는 아니잖아요. K는 등기부에 한 번도 등재가 된 적이 없었는데. 그쵸? 그럼 내가 승소했다 할지라도 이 건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어떤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소유자로 등재된 적이 없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판례. 이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근데 만약에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던 C가 현재 소유자인 D를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해달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기게 되면 이 등기부가 내 앞으로 다시 복귀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이득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소유자로 이전 등기된 적이 있었던 이 자가 현재 소유 상대로 제기하는 것 자체는 사기죄의 착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을 다 봐두시는데 지금 착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을 볼게요. 교재를 보시면 4번 보세요.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있는 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뒤에는 없는 자 나올 거예요. 밑에
이전 등기 말소를 제기했다 했을 때 마지막에 착수가 된다. 그쵸? 그 위에 거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 등기 말소를 제기했을 때 그쵸? 착수가 됩니다. 왜?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노트에서 말하는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1번. 등기된 적이 있든 없든 간에 등기된 적이 없겠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보존 등기 아니고 이전 등기인데 맞죠? 그러니까 없는 자가 현재 보존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소호 제기하는 것 자체가 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29번 판례입니다. 됐고 유치권 볼까요? 유치권 요 3번, 31번도 체크해 두시고 뒤에 반대되는 판례 나옵니다. 자,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서 유치권에 따른 경매 신청 동그라미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자체 경매 신청 자체가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착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크게 부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허위로 크게 부풀린다고 했죠. 그러면 자 밑에 정당한 채권액에 비해서 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뭐다? 사기죄에 착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공갈죄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형식적 객관살이라 그랬죠. 폭행 또는 협박 시에 착수가 있다고 했는데 32번을 보니까 탈세 사실을 내가 고발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쵸? 탈세 사실을. 그럼 상대방이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겁을 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폭행 협박에서 협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한다는 말 자체가 공갈죄에 착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중매매 문제인데요. 이중매매는 강론 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1차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수령하면 이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납니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된다고요.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주어야 할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난다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더 많이 받고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주게 되면 중도금을 받게 되면 여기 바로 착수가 되는 거예요. 중도금을 받아야 착수가 되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주면 기수가 되는 것이고요. 계약금만 갖고는 안 돼요. 계약금은 민법상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만으로는 착수가 안 돼요. 중도금을 받게 되면 착수가 돼요. 자세한 것은 강론 가서 합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피고인 소유 무허가 건물을 갑에게 양도를 했는데 갑에게 해주지 않고 누구한테 앞으로 해줍니까? 을로 변경해주게 되면 이것이 착수가 되고 곧 기수가 되는 거예요. 방화죄 얘기네요. 방화죄. 자, 노트 한번 볼게요. 방화죄는요. 불을 질렀을 때 착수가 되는 거고요. 소외 하면 기수가 돼요. 이때 소외 관련해서 우리 강론에서는 독립연소설이다. 혼자 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기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불을 놓았을 때 착수가 된다고 했는데 불을 놓았다는 말을 방화시, 점화시라 불러요. 그리고 이 방화, 점화시 관련해서 만약 매개물을 이용해서 태웠잖아요. 매개물을 이용해서 그럼 매개물에 점화를 할 때 매개물에 불 붙였을 때 착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번이죠. 이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이 피해자가 바로 뭐예요? 이게 매개물인 거예요. 매개물. 몸에다가 동그라미. 매개물에 불 붙였죠? 착수입니다. 앞에서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자키에 옮겨 붙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매개물에 붙은 순간 착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조세 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고의가 있죠. 그 밑에 뭐가 있대요? 위계나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행위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37번도 보시게 되면 몰래 반입하려는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쵸? 의사 점점 찍고 고의 점점 찍고 밑에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았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행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라 불러요? 절충설인 거예요. 절충설. 적 입장에서 판시한 거죠. 고의가 있고 행위가 있으면 착수. 고의가 있고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때 착수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